오늘 진행할 내용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인트로 볼 시간이 없어요. 인트로 없이 오늘은 그냥 왜 이래 이거. 자, 양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골반은 힙 힌지 신경쓰고, 오른쪽 손목은 뻗어서 플렉션, 왼쪽 어깨는 안쪽으로 로테이션, 고개 살짝 숙이고, 마지막 긴장하지 말고 한 번에 가자. 고! 아니 이게 뭔데 이게. 인트로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자, 양팔꿈치 가지런히 모아주고 바깥쪽으로 로테이션, 손가락 세게 펴주고 긴장하지 말고 한 번에 가자. 잠깐만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냥 아무 영상이나 풀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고 그냥 보는. 귀여워. 안녕하세요, 마스터채입니다. 아마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더라도 우리가 운동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원래 1시간 걸리는 운동 계획을 30분으로 압축하거나 그 이상 20분으로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상컨대 그 기술은 일반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수분들에게도 엄청 유용할 거예요. 3시간 걸리는 훈련을 1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남는 시간에 휴식을 하던 다른 훈련을 하던 간에 분명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흥미가 생기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력운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훈련을 압축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더보기란에 제가 이미 압축시켜 놓은 몇 가지 근력운동 루틴을 미리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문제는 읽을 수가 있어야 따라하죠.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훈련 루틴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읽고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의 훈련 또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주는 대로 일자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에 맞게 시간을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이런 결정들을 훨씬 현명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시죠. 오늘은 분명 역대급으로 길고 어려운 내용이 될 거라서 2번, 3번 돌려볼 수 있도록 배경 설명 좀 탄탄하게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훈련을 계획할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체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훈련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코치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컴퓨터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또 음악을 기록하려면 오선지, 악보라는 체계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듯이 운동도 체계적인 언어를 통해서 기록됩니다. 전문가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약속된 변수들을 조정하면서 최고의 훈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훈련을 전달받아서 하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악보 예제를 들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곡의 악보를 받아도 악보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악보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훈련 루틴을 유튜브 영상으로 구구절절 나를 위해서 읽어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초보자 때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최고의 운동 루틴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고 그 루틴을 따라가면 최강이 되는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아쉽지만 평생 작동하는 루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반대인데요, 나한테 맞춰서 설계된 루틴이 최고의 루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짜놓은 루틴에 내가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짜진 루틴이 최고예요. 운동선수들이 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인 트레이너를 만나겠어요?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 여러분도 강해지던 약해지던 훈련에 적응할 때마다 훈련을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훈련이 계속 발전돼야 됩니다. 그럼 평생 수많은 운동법을 접하게 될 텐데 계속 까막눈으로 사는 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트렝스 훈련에서 정말 중요한 훈련 체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에 정말 어떤 영상들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제가 지금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큰 틀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제가 악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비유했는데 근력 운동을 디자인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구성 요소를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핵심 변수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훈련의 핵심 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핵심 변수? 핵심이라는 단어는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공부할 내용을 많은 책들에서 훈련 핵심 변수라고 하는 이유는요, 훈련 적응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핵심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면 지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나열해 놨는데요. 다 다른 책이지만 같은 내용을 처음에 다룹니다. 순서나 이름은 약간씩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같은 개념을 생략하지 않고 다루고 있고, 같은 개념을 제가 같은 색깔로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이 친구들인데요. 왜 많은 책들에서 이걸 굳이 생략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다룰까요?
당연히 훈련 결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쓴다면 뭘로 쓰실래요? 훈련 결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책을 쓰실래요? 못 미치는 영향의 요인으로 쓰실래요? 그렇죠. 핵심 개념으로 책을 쓰겠죠. 그만큼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을 생략하고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훈련을 제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영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 변수들을 하나씩 털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운동을 처음 하러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운동을 처음 할 때 선생님에게 자연스럽게 뭘 먼저 물어보게 되죠? 그쵸?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턱걸이 해야 돼요? 푸시업 해야 돼요? 어떤 동작이 저한테 좋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야 될 동작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동작을 고르는 것을 운동 선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정해진 운동은 운동 동작 칸에 적고 영어로는 exercise 칸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 칸에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운동들이 선택될 건데요. 이 운동 동작 칸에는 여러 가지 운동 동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 드린다고 했던 루틴에 포함된 동작들을 나열시켜 볼게요. 이 동작의 이름은 링 로우라고 합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링 풀업이라고 하고요. 이 동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푸시업이라고 합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디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동작은 조금 낯설 텐데 릴링 익스텐션 혹은 리버스 로르딕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의 이름은 로르딕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동작은 A시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운동들이 목적에 맞게 선택되어서 운동 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동작을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이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몇 개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맞아요. 몇 개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이 몇 회를 하는가는 반복 횟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repetitions 칸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체 스펠링을 다 적지 않고요. 랩스라고 적거나 R만 적어서 그냥 랩스라고 읽습니다. 때문에 운동 반복 횟수 칸에 OR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까 정한 동작을 연속으로 반복 동작으로 5회를 반복하면 됩니다. 풀업 5회라고 적혀 있으면 풀업을 5번 연속하면 되고요. 푸시업 5회라고 적혀 있으면 푸시업 5회를 쉼없이 연속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다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지 동작이 문제인데요. 정지 동작은 반복 횟수가 아니라 초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뒤에는 몇 초를 의미하는 세컨즈 S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누가 봐도 정지 동작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더 해둘 건데요.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힘을 쓰는 것을 아이소메트릭 수축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아이소 10초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루틴에 아이소 10초라고 적혀 있으면 정지 동작 10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 아닙니다. 동작이 내려오는 파트만 연습할 일이 생겨요. 내려오는 파트만 연습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점프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파트만 힘을 줘서 버티는 거죠. 올라가는 것은 생략해서 점프합니다. 보시면 제가 점프해서 딥스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구간만 5초에 걸쳐서 저항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5초 적어 놓으면 아까 A시 정지 동작 5초랑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근육이 길어지면서 수축하며 힘을 낸다는 의미에서 익센트릭에 ECC만 추가로 적습니다. 그래서 익센트릭 5초라고 이렇게 짧게 적혀 있으면 내려오는 저항하는 파트만 운동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익센트릭 운동은요, 운동 특성상 여러 번을 연속으로 반복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했던 반복 횟수를 적는 방법과 방금 배운 익센트릭 표시를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5초에 걸쳐서 몇 번을 반복할 거냐 이걸 합쳐서 풀업을 익센트릭 5초로 3회 반복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5초 버티는 파트만 3회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려오는 파트만 기록했으니 이제 올라가는 파트만 기록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내려오는 파트만 연습하는 것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파트만 연습하는 거는요, 근육이 수축하는 파트만 연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는 낮추고 회복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종목에서 이제 훈련하는 걸 가만히 보면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고 나서 다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땅에 이렇게 드랍시키는 거, 떨어뜨리는 거, 던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근육이 수축하는 파트만 반복해서 연습한다고 하고 근육이 수축하는 콘센트릭 파트만 반복한다고 해서 콘센트릭 온리라고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줄여서 CO5 reps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파트만 5회 반복하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반복 횟수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하게 볼 게 아니죠. 정리 한번 짧게 하고 갈게요. 화면처럼 링로우 3회 연속이라고 하면 제가 3회 반복을 이렇게 그냥 랩스 R로 기록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L시트 정지된 동작은 10초 정지하라고 할 때 아이소메트릭에 아이소 몇 초 이렇게 기록해 놓을 겁니다. 화면처럼 노르딕 엑서사이즈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려오는 파트만 반복해라라고 할 때는 몇 초에 걸쳐서 몇 회를 반복하라고 익센트릭 줄여서 ECC 3초 몇 회 반복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마지막 화면처럼 올라가는 파트만 연습하라고 할 때는 콘센트릭 온리 줄여서 CO 몇 랩스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자, 이제 반복 횟수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개념은 운동 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반복 횟수로 아까 전에 정한 횟수 있죠? 이거를 몇 묶음 실시하냐는 건데요. 말로 들으면 어려운데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 엄청 쉬워요. 3세트 5회 반복 푸시업을 해라 라고 하면요. 푸시업을 5회 반복하고 휴식하고 다시 5회 반복하고 또 휴식하고 5회 반복을 하면 정해진 반복 횟수를 총 3묶음을 반복했잖아요. 이걸 3세트 실시했다고 합니다. 묶여있는 반복 횟수를 연속으로 수행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반복하라는 의미니까 이 세트라는 개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세트 사이에 얼마나 쉬어야 하는가. 선생님 저 얼마나 쉬어야 돼요? 세트 간 휴식 시간이라고 하고 레스트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180초를 쉰다면 한 세트 운동을 하고 나서 180초 휴식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트를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강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운동들은 운동 실력이 늘면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무게는 어디다가 기록할까요? 자, 앞으로 저랑 운동을 기록할 때는요, 이 무게는 운동 동작란에 함께 적어서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맨몸으로 풀업을 한다면 그냥 풀업이라고 적겠지만 무게를 든다면 10kg 중량 풀업, 20kg 중량 풀업 이렇게 적는 거예요. 무게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작과 함께 적어서 관리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이해가 중요한데요. 운동 동작과 강도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틀에 묶어서 관리하시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5kg를 들고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30kg를 들고 스쿼트를 하는 게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이 되죠. 이건 듣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15kg를 들 건데 두 발로 드는 것보다 한 발로만 드는 게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이 됩니다. 즉, 무게가 같아도 동작이 바뀌면 강도가 변합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동작이 바뀌면 운동의 강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반동을 쓰거나 가동 범위를 짧게 쓰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요령을 부리면 운동 강도가 같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동작과 무게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냥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강도를 결정할 때 이 둘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tensity라고 하고요. 운동 강도를 높여보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운동 무게와 동작을 더 힘들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로 아까 공부한 세트와 반복 횟수를 올릴 때는 강도를 높인다고 안 하고 운동의 양을 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훈련의 볼륨을 키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해 놓으셔야 앞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스트렝스 훈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선물인데요. 강도 높이는 과정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고 여러분이 직접 써먹으세요. 푸시업은 벽에서 하다가 강도를 더 올릴 때는 박스로 올라가고 강도를 더 올릴 때는 닐링으로 하다가 더 올릴 때는 편몸으로 전환하면서 강도를 서서히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딥스는 외부 무게 없이 훈련을 하다가 5kg 달아서 훈련하고 10kg 달아서 훈련하고 20kg를 달아서 훈련하는 식으로 외부 무게를 이용해서 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링 로우는 바깥쪽에서 실시하다가 안쪽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다가 다리를 몸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시키면 강도를 더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풀업은 외부 무게 없이 훈련을 하다가 외부 무게를 사용해서 5kg를 달고 훈련하고 10kg 달고 훈련하고 20kg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싯은 다리를 접어서 실시하는 턱싯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리를 서서히 펴면서 A싯으로 만들면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처음에는 다리를 들 수 없으니까 높은 곳에서 시작하다가 힘이 붙을 때마다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면 점점 강도를 올리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닐링 익스텐션은 처음에는 벽에 완전히 붙여서 실시하다가 그 다음에 한 뼘 떨어져서 실시하고 그 다음 두 뼘 떨어져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줄자를 펼쳐놓고 조금씩 앞쪽으로 진행하다가 결국에 바닥까지 내려가면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르딕 엑서사이즈 또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해서 줄자를 이용해서 점점 더 먼 곳으로 멀어지면서 훈련을 계획하시면 강도를 높여야 될 때 효과적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 종류만 하지 않고 방금 여러 가지 운동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종류를 묶어서 훈련을 짭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들을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운동 순서라고 하고 영어로는 exercise order 칸에 기록을 합니다. 이 운동 순서를 기록할 때는 알파벳 한 개와 숫자 한 개를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스트렝스 훈련의 전설인 이제 찰스 폴리킨 코치도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기록했었고요. 다양한 코치들이 현재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A1, B1, C1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앞에 부호는 연속된 운동 그룹을 이야기하고 뒤에 오는 숫자는 같은 그룹 중에서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말로 하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더럽게 어려워서 그냥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쉽습니다. A1 풀업 3세트, B1 푸시업 3세트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운동이랑 동일해요. 1세트의 풀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B1으로 가서 3세트를 합니다. 너무 쉽죠? 자, 이제 제가 훈련을 한번 같이 압축을 해볼게요. 원래 A1, B1, C1 이렇게 그냥 쭉 일자로 넘어갔던 훈련을 A1, A2, B1, B2 이렇게 훈련을 묶어서 구성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A1 한 세트를 하고 나면 휴식 없이 바로 이어서 A2를 실행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1에 풀업 5회 반복을 하고 나서 쉬지 말고 A2에 푸시업을 5회 반복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합니다. 다시 A1 풀업 하고 나서 A2에 푸시업을 하고 나서 휴식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트도 A1, A2를 붙여서 같이 해요. 이렇게 다 같이 3세트를 하고 나면 다음에 B1, B2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쉽죠? 원래 한 세트에 하는 휴식에 2개 이상의 운동을 쌍으로 엮는 겁니다. 때문에 한 개를 겹칠 때마다 훈련 시간이 팍팍 줄어듭니다. 계산해 볼게요. A1, A2, A3를 함께 하면 따로 하는 것보다 운동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B1, B2도 나눠서 할 때보다 18분이 걸리던 훈련을 9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압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훈련을 하나의 휴식으로 쌍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휴대폰 페어링 하잖아요. 페어드 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쌍으로 엮이지 않은 일반적인 세트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건 그냥 스트레이트 세트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세트에 비해서 이 페어드 세트를 잘 이해한다면 트레이닝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짧은 시간 내에 훈련 볼륨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정체기를 극복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훈련을 잘못 구성하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훈련 강도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무게나 자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이 생기지 않는 지점 내에서 여러분은 최대한 이 장점을 살리면 시간도 아끼고 여러분들의 훈련 스트레스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마지막 챕터의 내용은 여러분이 훈련을 잘 압축할 수 있도록 압축하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짜놓은 프로그램 그냥 그대로 하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기존에 자신이 하던 루틴을 페어드로 직접 묶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묶으실 때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가장 큰 규칙은요, 같은 근육 그룹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묶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도 혼자 하려면 막상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옵션은 APS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문 용어 조금만 나옵니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스트레스 좀만 받으세요. 아고니스트는 주동근, 안타고니스트는 길한근을 이야기합니다.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페어드 세트 줄여서 APS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메인이 되는 근육을 주동근, 반대쪽 메인은 아니지만 서브로 균형을 잡거나 동작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걸 길한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동작이 번갈아서 사용되도록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딥스를 할 때는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메인으로 사용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보조 역할만 해요. 또 풀업을 할 때는 반대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메인으로 사용되지만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보조 역할만 하고 있죠. 그럼 이 둘을 묶는 겁니다. 풀업을 하고 딥스를 묶으면 서로 메인 역할이 다르니까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푸시업과 링로우도 쌍으로 묶을 수 있고, 두 번째 옵션은 어퍼로우 페어드 세트입니다.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묶는 거예요. 큰 틀에서 원리는 같고요.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 그룹을 서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하고 동시에 상체 운동을 엮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 운동을 엮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조언들을 잘 수용하셔서 여러분 훈련을 쌍으로 엮어보세요. 그러면 훈련 시간도 줄이고 볼륨도 높이고 일석이조입니다. 이 쌍으로 엮어봤는데 너무 가혹한 훈련이 되거나 자세가 엉망진창이 된다면
두 개는 분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멀리 왔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다시 돌려보시면서 공부합시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운동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핵심 변수 개념을 탄탄하게 짚어드렸는데요. 내가 해야 될 운동을 선택하고 몇 회 반복, 몇 세트 할 건지, 그리고 휴식은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죠. 이때 운동 동작과 무게는 운동 강도로 묶이고 반복 횟수와 세트는 운동 볼륨으로 묶어 놓는다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양을 올리세요 라고 하면 세트와 반복 횟수를 더 힘들게 만들라는 의미고, 강도를 올리세요 라고 하면 동작과 무게를 더 어렵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반복 동작은 랩스라고 기록이 가능하고, 정지 동작은 아이소메트릭의 아이소 몇 초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파트만 연습을 하실 때는 익센트릭 줄여서 ECC 몇 초, 그리고 몇 번 반복할 건지를 모두 합쳐서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축부만 연습을 한다면 콘센트릭 온리 몇 회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동작들을 우리는 하루에 운동을 하잖아요. 이 운동들을 모아서 이제 운동 순서를 부여해야 됩니다. 알파벳 하나와 숫자 하나를 조합해서 훈련 순서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A1, B1이었던 동작을 A1, A2로 만들면 서로 휴식을 공유하면서 훈련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쌍으로 묶어서 훈련하는 것을 페어드 세트라고 합니다. ATS는 주동 기랑근을 묶어서 훈련하는 걸 이야기하고, 어퍼로 피어드 세트는 상하체 운동을 휴식을 공유시킴으로써 세트를 압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훈련 루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장점은 볼륨을 극대화시키면서 레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자칫 너무 많이 압축시키면 운동 강도가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단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 와, 역대급으로 많은 내용을 제가 진행했어요. 오늘은 장인비법서 처음으로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 이유는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많고 이게 개념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서술된 정보를 외워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빨리 이걸 써먹어야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사실은 안 써먹으면 되게 빨리 까먹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내드리는 건데요. 문제는 요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근력운동 루틴을 오늘 새로 배운 체계대로 기록을 해보세요. 이해됐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기록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 자체가 아직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꼭 한번 적어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이 그냥 휘발되지 않도록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시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력운동의 핵심 변수는 근력운동에서 가장 훈련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핵심 변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장장 9개월간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쫙 펼쳐볼게요. 그럼 핵심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가요? 살짝 제가 지금 뭘 하려는지 빅픽처가 공유가 좀 됐나요?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림을 다 채워나갈 겁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채워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고 보시는 이 시간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편한 길보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 어려운 길을 걷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할 겸 이 빅픽처를 저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슬쩍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꽉꽉 눌러서 여러분이 2번, 3번 보더라도 시간이 아깝지 않게 채워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날게요. 자,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